자, 함수의 극대 극소 나왔습니다. 자, 함수의 극대 극소는 일단 어떤 걸로 판단을 하는 게 좋냐면요, 여러분. 그래프가 이렇게 있었을 때 봅시다. 자, 이렇게 있었을 때, 자, 여기 두 지점을 포인트를 갖다가 선생님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 얘들아. 괜찮겠지? 그럼 봐보자. A보다 작은 쪽에서는 A로 다가갈수록 점점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니까 증가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여기 A라는 지점에서 딱 최고점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A보다 살짝 커지면 이제 점점 값이 감소, 작아진다 하면 우리 감소한다라고 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얘가 증가 상태에서 감소 상태로 감소로 바뀌게 된다면 이때를 갖다 우리는 그 바뀐 지점을 극대값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셨죠? 그럼 또 P보다 살짝 작은 거 봐볼래? 여기에서 이제 점점 계속 감소하지. 그러다가 B라는 지점에서 가장 낮게 가고 최저점을 찍고 그 다음에 B가 살짝 넘어가니까 다시 점점 올라가고 있어. 그럼 얘는 감소했다가 지금 뭐를 하는 거예요? 증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쵸? 그걸 갖다가 우리는 극소값이라는 얘기를 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통칭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극값이라는 얘기를 많이 써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극값이라고 하면은 무슨 값 두 개를 얘기하는 거다? 극대값, 극소값 두 개를 얘기하는 거다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들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내가 증가했다가 감소했고 감소했다가 증가했다라는 한글로 지금 표현을 했잖아. 이거를 여러분들이 배웠던 미분으로 한번 적용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증가했다라는 것은 미분 한 개 0보다 어떤 거야? 미분 한 개. 잘못 썼다. 자, 여러분 증가했다라는 것은 미분해가지고 걔가 양수가 나온 거예요? 음수가 나온 거예요? 자, 양수가 나온 거죠? 그러다가 감소는 뭐예요? 미분했을 때 뭐가 나온 거야? 그렇지. 음수가 나오는 거야. 그랬을 때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바뀔 때 그때를 갖다가 극대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자, 감소했다가 증가를 했어. 그럼 얘를 뭐라고 한다? 극소라는 얘기를 쓰겠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걸 이제 그래프로 여러분들이 평소에 그리실 때 물론 이 식이 y는 fx라고 한다면 직접 식을 미분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도 있겠지만 좀 번거로울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그래프로 바로 판단하는 거 보여줄게. 뭐냐면요, 접선을 그어보세요. 접선이 오른쪽 위를 향하고 있죠. 오른쪽 위를 향한다라는 것은 기울기가 양수란 소리입니다. 그쵸? 기울기가 양수란 소리는 원래 함수에서는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돼요? 접선이 오른쪽 아래를 향하고 있지. 일차함수가 오른쪽 아래를 향하고 있다면 기울기가 음수란 소리 아니야. 그치? 그거는 원래의 함수에서는 감소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봐봐. 그냥 계속 접선을 그어주면 이렇게 계속 오른쪽 위를 향하다가 A라는 지점에서 접선이 뭐가 돼요? X축과 평행하게 나오죠. 그럼 이때는 우리가 기울기가 얼마라고 얘기하자 그랬지? 0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극대 극소값이야. 극값을 갖는 녀석은 항상 뭐가 있냐면 이렇게 내가 쓰기는 했지만 실제로는요, 증가했다가 0이 됐다가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아셨죠? 그러면 이 극소값일 때는 감소했다가 기울기가 0이 됐다가 증가하는 꼴이 나올 수가 있어요. 되시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뭐냐면 그 극대값을 갖는 A가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할 때는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미분이 가능할 때. 자, 여러분들 극대 극소를 찾으실 때 그러니까 꼭 주의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반드시 미분에서 0 되는 지점을 찾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미분을 했는데 증가했다 감소됐어. 여기들만 여러분들이 찾게 된다면 그러면 여기에는 극소값을 가질 거야, 극대를 가질 거야 라고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뾰족한 그래프는 미분이 된다 했죠? 불가능하다 했죠?
불가능하다 그랬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봐보세요. 그래프가 점점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래프가 내려가니까 감소하고 있지. 그러다가 이 부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다시 그래프가 점점 올라가니까 증가하고 있다라고 알 수 있잖아. 이때는 우리가 접선, 이 지점에서 접선 그을 수 있어요, 없어요? 뾰족한 부분 접선 못 그읍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왜?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다르다라는 얘기를 했잖아. 그치? 그래서 뾰족한 것은 미분은 안 되지만 상태가 감소했다, 증가를 했으니까 얘는 무슨 값이라고 얘기했다? 감소했다, 증가했으니까 무슨 값? 극소값을 말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 부분이 바로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는 함수의 극대 극소 해가지고 첫 번째의 내용입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그래프를 보셨을 때요.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극대 극소를 판단하는 거 가르쳐 줄게요. 뭐냐면요. 위로 볼록했을 때 맨 위에 있는 점 있지? 위로 볼록한 곳에서 맨 위에 있는 게 바로 뭐다? 극대값. 아래로 볼록했을 때 밑에 있는 게 뭐다? 극소값이라는 거야. 알았지? 위로 볼록한 데에서는 극대, 아래로 볼록한 데에서는 극소. 또는 위로 뾰족해도 뭐다? 그거는 극대, 아래쪽으로 뾰족해도 뭐다? 극소라고 여러분들이 말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들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함수의 극대와 극소에 대한 얘기도 좀 얘기를 꺼냈고, 다음 2번 극값의 판정이라고 해가지고, 이 극값의 판정, 얘는 뭐냐면 미분이 가능할 때를 얘기한 거거든. 책에서 서술된 거는 미분이 가능할 때 x는 a에서 라는 말을 했어.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 써놓고 봐볼래? 증가했다가 방금 그래프는 접선의 기울기가 미분했을 때 0이 나온다 그랬지. 뭐냐면 미분했을 때 0이 나온 애들 있잖아. 미분을 했어. 자, x는 a 라는 것을 fx에다가 대입을 해주시게 되면 f'a라고 쓸 수 있죠. 근데 그 f'a가 0이라고 나오잖아, 얘들아. 그럼 뭐냐면 이게 극값을 갖는다가 아니라 극대 극소를 갖는다는 게 아니라 극대 극소의 후보가 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아두셔야 돼요. 무조건 0 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극대 극소가 되려면 선생님 뭐 한다고 그랬어요? 미분한 것이 증가했다 감소, 즉 양수였다가 음수로 바뀌는 지점이 극대 극소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봐봐, 증가했다 감소하게 된다면은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는 증가했다가 0이 되고 감소를 하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값을 판정하실 때는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는 미분에서 0이 나오는 값이 극대값 극소값을 갖는다라는 게 아니라 극값의 후보가 된다라고 알아둬야 돼요. 아시겠죠? 그 좌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관한 얘기는 이제 선생님이 문제를 풀면서 이게 그 말이었구나 라는 걸 말해줄 테니까 일단은 미분에서 0 된다 해서 무조건 극대값 받는 건 아니야. 단 극대값이 될 확률은 높아 라는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럼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시면 f'x의 극대 극소 판정법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쵸? 얘도 똑같아요.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선생님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접선을 봐서 이 함수는 여기에서 증가야, 이 함수는 여기에서 감소야 라는 것을 이제 접선의 기울기들을 통해서 이 함수는 증가하고 있는 거다 감소하고 있는 거다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1차 함수는 오른쪽 위를 향하면 양수다 음수다? 양수다. 즉 미분 한 값이 양수란 소리예요. 그럼 0보다 큰 거죠. 그쵸? 0보다 큰, 그래서 증가한다 라는 거고, 1차 함수가 오른쪽 아래를 향한다면 기울기가 음수, 즉 미분한 값이 뭐가 나온다? 음수가 나온다. 그래서 감소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자라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럼 그 부분을 얘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극대 극소의 응용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극대 극소의 응용은 뭐 대단한 것보다는 자, 이런 말을 하고 싶어. 그러면 얘들아, 지금 A라는 지점에서 선생님이 무슨 값이라고 했지? 얘가 무슨 값이라 했죠? 얘가 극대값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극대값. 얘가 그럼 뭐가 되겠어요? 얘는 우리가 극소값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쵸? 자, 극값의 응용이라고 했는데 활용을 얘기하는 건데, 첫 번째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는요, 극대값이 x는 a에서 극값을 갖는다
라고 한다면 미리 말해줄게. 다시 한번 얘기해줄게. 뭐가 가능했을 때? 미분이 가능한 함수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분이 가능한 함수에서 x는 a에서 그 값을 갖는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f'A, 즉 미분한 것에다가 a를 대입했을 때 반드시 그 기울기는 얼마가 나온다고? 0이 나온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음 두 번째, x는 a에서 뭐 극대값 또는 극소값, 극대값 b를 갖는다 라는 얘기를 해주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요만큼만 보셨을 때 있죠. 이거는 f'A가 얼마다? 0이다 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고 fA가 얼마가 된다? b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럼 그거 알아보세요. 여기서 좀 구분만 더 지어주자면 여러분들이 함수의 극한에서 함수값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 다음 여기서는 지금 극대값, 극소값에서 지금 극값에 관한 얘기들을 하고 있죠. 자, 함수값과 극대, 극소값은요 다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걸로 극값이 조금 더 성질이 있는 거야. 좀 더 특수한 성질이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극값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지. 둘 다 y 좌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둘 다 y 좌표를 얘기하는 거니까 x는 a에서 극대값이 b다라는 것을 좌표로 표현하고 싶으면 x는 a에서 b를 갖는다 라는 말이니까 얘를 a, b라고 쓸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얘를 a, b라고도 쓰지만 a, b를 갖다가 fx식에서 a를 대입해서 b가 나왔어 해서 fa는 b다 이런 식으로도 여러분들이 꼭 쓰실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한테 그 함수에서 극대 극소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극대 극소를 어떻게 쓰는 것인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다섯 번째 뭐라고 나왔냐? 그래프를 이용한 3차 함수의 극대 극소 판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얘를 다 보면 이제 3차 함수를 그리는데 얘기들을 한번 해보자. 여러분 3차 함수는 미분을 하면 몇 차가 나올까요? 그렇죠. 우리 미분을 하면 차수가 하나씩 떨어지잖아. 그치? 그러면 3차는 미분을 하면 2차가 나와. 그래서 y는 ax세제곱 플러스 b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라고 나와 있는 3차 함수를 한번 봐볼 건데요. 그럼 얘를 미분을 해주게 된다면 3ax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좀 잘 보세요. 이 그래프 a가 양수라고 그냥 가정을 하고 좀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이 그래프는 어디로 볼록한 그래프가 나올까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럼 얘가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나와. 자, 그러면 이제 설정을 좀 해봅시다. 얘는 x절편을 2개 갖는다라고 해볼게요. x절편을 2개. x절편을 2개 갖는다라고 해서 그 x절편을 각각 알파, 베타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우리 증감표 그렸을 때 있잖아, 얘들아. 이 그래프를 봤더니 x축보다 얘가 그래프가 위에 있어. 그럼 얘는 뭐라고? 여기다가 볼 플러스라고 쓰자 했었죠. 그 다음에 x축보다 밑에 그래프가 있는데 여기 뭐다? 마이너스. 베타를 넘어서는 또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뭐? 플러스라고 써주시면 이게 뭐냐면요. 증가, 감소, 증가예요. 그리고 이건 지금 여러분들이 f'x를 지금 함수로 표현한 거잖아요. x절편은 그럼 f'x가 몇이 될 때야? y좌표가 얼마일 때예요? x축에 만났다는 것은 0이 됐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증가했다가 0이 되고 감소했네? 그래요, 안 그래요? 그쵸? 그래서 얘들아 우리 잠깐 머릿속에 생각. 증가했다 감소하면 극대니 극소니? 증가했다 감소하니까 극대죠. 그쵸? 아, 증가했다 감소해서 그럼 여기 0이 되는 이 지점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바로 얘기를 꺼낼 수 있다? 무슨 값을 갖는다? 극대값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도 어떻게 됐어요? 여기는 감소했다가 증가를 했으니까 이 부분에서 무슨 값을 갖겠다? 소를 갖는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 3차 함수는
극대값 하나랑 극소값 하나를 갖고 있다 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그래프를 그려주실 때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했다 이런 그래프이 이런 형태가 그려지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근데 두 번째로 이번에는 x축의 교점이 x절편, 그래 x절편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서 딱 하나 맞아요. 그럼 여러분 봅시다. 여기는 알파보다 작은 곳에서 전부 다 양수를 갖죠. 알파에서만 딱 0이 되고 알파보다 큰 곳에서도 그래프가 위에 있으니까 다 양수예요. 그럼 이 그래프는 뭡니까? 계속 증가만 하고 있는 그래프죠.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겠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좀 그런가? 일단 이렇게 쓸게 얘들아. 알겠지? 이 그래프도 어때 얘들아? 지금 이 그래프 계속 증가하고 있죠. 그쵸? 그러다가 0이 되는 지점 이쯤이 한 알파가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로 교점이 없어요. 교점이 없어요. x절편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때요? 모든 구간에서 다 뭐를 갖습니까 지금? 다 양수를 갖죠. 그럼 이 그래프는 계속 증가만 한다는 소리야. 계속 증가해서 그래프가 얘보다도 경사를 조금 더 가파르게 여러분들이 그려주시면 돼요. 3차식까지는 안 보이지만 이거 3차 함수 맞습니다 여러분. 알겠죠? 그래서 3차 함수의 그래프는 개형이 총 3가지의 타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극대 극소를 전부 다 갖는 타입하고 두 번째 극대 극소를 아예 안 갖는 거. 그럼 이 둘은 어때요? 성질이 비슷하죠. 이 두 개는 극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내가 미분한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부호 변화가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안 일어났단 말이야. 미분을 해가지고 부호 변화가 일어난 게 명확하게 보이면 그때는 우리는 비로소 얘는 뭐다? 극값을 갖는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3차 함수 같은 경우는 극값을 가지면 2개 또는 아예 안 갖는 거, 극단적으로 딱 2가지의 케이스만 존재한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한번 얘들아 이거 조건 한번 딱 까보자. 쌤이 여기에서 지금 이 함수가 x절편이 2개가 있지. 그럼 여기서는 x절편이 2개라는 말은 다른 표현이고 방정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그 2차 함수에서 x절편이 2개다라는 소리는 2차 방정식에서 근이 2개다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케이스는 내가 뭐라고 할 거냐면 얘는 판별식이 0보다 클 때라고 쓰겠습니다. 그럼 여기 봐보세요. 얘는 x절편이 몇 개밖에 없죠? 1개밖에 없죠? 그러면 x절편이 1개라는 소리는 방정식으로 생각했을 때는 근이 중근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판별식이 어때요? 0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얘는 x절편이 없죠. x절편이 없다는 소리는 근이 있다 없다? 근이 없다라는 거니까 판별식이 0보다 어쩐다. 자, 이렇게 우리가 또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3차 함수의 그래프는 극값을 2개 갖는 거 아니면 아예 그냥 극값을 갖지도 않는 거 2가지의 케이스가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래요. 자, 그럼 이제 오른쪽에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오른쪽. 자, 오른쪽에서는 다항함수의 극값이라고 해가지고 그 최고차항의 차수가 짝수인 다항함수는 반드시 극값을 갖는다. 그 다음에 극값은 홀수계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2번 최고차항의 차수가 홀수인 다항함수 극값을 갖지 않을 수도 있다. 그쵸? 여기 봐보세요. 이거 3차식이잖아. 가장 높은 차수가 홀수지. 극값을 안 가질 수도 있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극값을 가지면 반드시 짝수계이다. 극값을 가질 때는 몇 개 나왔어요? 여기? 2개 나왔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들한테 지금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러분 책에서 이제 이 함수의 그래프와 함수 그래프의 개형이라고 나왔습니다. 그게 지금 첫 번째 3차 함수의 개형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 있죠? 여러분 책에서 그게 나와 있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은 그 칸에다가 뭐라고 써주면 돼? 첫 번째 그림은 x절편 2개 있죠? 미분한 그래프가. 두 번째 거는 x절편 하나 있죠? 세 번째 건 x절편 없죠? 그러니까 거기다 각각 d는 0보다 크다, d는 0이다, d는 0보다 작다를 꼭 써주세요.
자, 그럼 이번엔 4차 함수가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함수. 자, 4차 함수는 여러분들 미분해 주게 되면 식이 4ax 세제곱 플러스 3bx 제곱 플러스 2cx 플러스 t 뭐 이렇게 써진다라는 걸 알아요. 그쵸? 그럼 이렇게 써지는데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몇 가지를 좀 보여주고 싶은 거 있으니까 잘 봐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침에 우리 머릿속으로 3차 함수의 개형은 몇 가지가 있다 했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지. 그치? 세 가지가 x절편이 극대값, 극대값, 극소값을 모두 갖는 그래프가 있었어. 그치? 그래서 그걸 먼저 생각을 해볼게. 극대값, 극소값을 모두 갖는 그래프를 맨 처음에 그려주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쵸, 여러분? 이건 봐볼게요. 그럼 이거는 이 식이 지금 이 미분한 식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잖아. 자, 그랬을 때 선생님은 여기에 있는 x 절편들을 각각 알파, 베타, 감마라고 써볼게요. 그러면 알파보다 작은 곳에서는 그래프가 x축보다 밑에 있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라고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알파, 베타 사이는 그래프가 더 위에 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 되는 거냐면 알파로 올 때까지는 뭐가 된다? 그래프가 감소했다가 그 다음에 베타로 갈 때까지는 뭐를 한다? 증가를 했다가 다시 베타에서 감마 갈 때까지 또 뭐가 한다? 감소를 했다가 감마를 또 지나면 뭐가 된다? 증가한다 라고 해가지고 얘는 극값이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부호 변화가 일어나는 점.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부호 변화들이 양쪽 일어나고 있잖아. 그래서 극값은 몇 개다? 3개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그림을 그리지 않고도 여러분들 이걸 보자마자 감소 증가. 그러니까 감소 증가. 극대 극소 극소다. 이 점은 증가했다 감소했네. 증가했다 감소했네. 극대값. 얘는 또 뭐야? 감소했다 증가했어. 감소했다 증가했으니까 무슨 값? 극소값.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극값이 그럼 일단 3개가 나왔네요. 그쵸? 극값이 3개가 있는 형태가 존재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지금 3차식에서 서로 다른 세 실근, 즉 서로 다 x절편이 3개가 다르다라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 그래프를요, 여러분, 이 그래프를 위로 살짝 찌 끄집어 올려볼게요. 위로 살짝 찌 끄집어 올리게 된다면 어떤 그림이 등장을 하게 되냐? 얘가 일단 이런 식으로 똑같이 그려볼게, 얘들아. 자, 이렇게 똑같이 그려볼게. 근데 선생님이 그래프를 위로 이렇게 찌 끄집어 올린다는 소리는 y축으로 평행이동을 한 거잖아. 그치? 평행이동을 해주게 되면은 x절편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도 있겠지. 그치? 그럼 여러분 봐보실래요? 여기는 알파, 여기는 베타죠. 그럼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한 근과 그다음에 중근도 하나가 있죠. 중근 한 개. 그쵸?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이런 것은 어떻게 나오는지 봐보자. 알파보다 작은 곳에서 부호가 마이너스지. 알파와 베타 사이에서 플러스지. 베타보다 큰 곳에서는 플러스지. 그럼 이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 알파까지 갔을 때는 감소했다가 그 다음에 베타까지 갔는데 증가했대. 그러다가 또 베타 넘어가면 또 뭐해? 또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쵸? 그럼 얘는 극값을 몇 개밖에 안 갖는다? 미분한 식을 그래프로 그린 거. 부호 변화가 있는 데만 찾자고. 그럼 극값 몇 개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들 그래서 한 근과 중근 한 개일 때는 극값이 한 개다. 자, 서로 다른 세 실근, 즉 x절편이 서로 다 다르다는 얘기는 극값이 3개. 그 다음에 한 근, 중근 한 개는 극값이 1개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자, 또 이거 해볼게요. 얘 말고요. 얘는 지금 내가 그래프를 머리 잡고 이렇게 올린 거잖아. 얘를 밑으로 내렸다 해볼게. 그래프를 밑으로 내려주게 된다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밑으로 이 그래프를 밑으로 쫙 내리니까 x축이 이렇게 존재할 수도 있겠지요. 그쵸? 그럼 봐봅시다. 여기를 이제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베타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자, 알파 왼쪽에서 음수죠. 알파 오른쪽과 베타 사이는 음수죠, 역시. 그 다음 베타 넘어가니까 뭐가 돼요? 플러스예요. 그럼 여러분들 눈으로 딱 보자마자 부호 변화 알파에서 양 왼쪽 오른쪽 보세요. 부호 변화 있습니까? 안 돼. 여기 그럼 극값 안 갖는다고. 근데 여기 베타는 어때요? 왼쪽 오른쪽 부호가 다르죠. 오케이. 여기서 뭐를 갖는다? 여기서 뭐를 갖는다?
그렇죠. 극값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감소했다, 증가했다라는 거니까 무슨 값? 극소값 갖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래프 그려줄 때 어떻게 그려주냐? 자, 알파에서 감소했대요. 감소했대요. 근데 알파에서 베타 사이 또 뭐 했대? 또 감소했대. 그랬다가 베타 되니까 뭐 한다고? 증가한다고.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형태로도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도 역시 극값 몇 개밖에 안 갖는다? 한 개밖에 갖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런 타입들이 있고. 자, 다음.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제 다시 이 그래프 개형으로 할 거야. 얘. 우리 아까 처음에 3차 함수 한다고 했을 때 3차 함수가 이렇게 x절편 3개 있는 거, 극값이 2개 있는 거 있었지. 이번에는 극값이 다 없는 걸로 해볼게요. 극값이 아예 없는 거. 극값이 아예 없는 거는 이렇게 된 녀석하고 그 다음에 얘보다도 좀 더 가파르게 생긴 게 있잖아. 좀 더 경사진의 두 가지 타입이 있었지. 그럼 여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줄게. 자, 얘는요 어떻게 나타나냐면 삼중근입니다. 삼중근. 여러분 아주 쉬운 예로 y는 x 세제곱이라는 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그래프는 어떻습니까? y는 x 세제곱. x 세제곱은 x가 몇 번 곱해진 거? 3번이 곱해진 거죠. 그래서 각각을 0으로 만드는 거 x는 0, x는 0, x는 0 해서 3개가 나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책에서 아까 판별식은 0이다라고 쓴 녀석은 뭐다? 삼중근을 갖는 뭐다고? 그래프다라는 거예요. 3차식에서. 자, 그럼 여기 삼중근 갖는 그래프 같은 경우는요 뭐가 나오냐? 다 봅시다. 여기가 어때요? 감소죠. x축보다 밑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어때요?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증가죠. 그럼 이거는 그래프 그릴 때 어떻게 그려지겠어? 알파까지 갔을 때 뭐다? 감소했어. 그러다가 알파 지나가니까 뭐해? 증가했어. 4차식임에도 불구하고 얘는 몇 차식처럼 보여요? 2차식처럼 보인다라는 거야. 근데 이거 4차식 그래프 맞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럼 얘는 무슨 값을 갖습니까? 감소했다 증가했으니까 감소했다가 증가했으니까 무슨 값? 극소값을 갖는다. 알파에서 극소값을 갖는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됐죠? 자, 여기는 뭐라고? 얘는 삼중근이야. 삼중근. 그러니까 x절편 꼴랑 하나야. x절편 꼴랑 하나짜리. x절편이 하나지만 그게 완전 제곱식이었을 때 삼중근이라고 해주고 여기서는 극값 몇 개? 극값 몇 개? 한 개를 갖는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다음 세 번째. 자, 이번에 더 가파른 거. 더 가파른 거. 이거 그래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그래프. 이 그래프는 지가 어떻게 됐든 간에 얘들아. 어떠니? 여기를 또 알파라고 해볼게. 알파라는 것을 해서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죠. 그럼 얘도 그래프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감소했다가 증가를 하는 꼴이 되겠죠. 그쵸? 그럼 얘도 뭐예요? 모양은 마치 몇 차식처럼 보여? 2차식처럼 보이죠? 근데 여러분 책 봐보실래요? 내 그림에 하도 소질이 없어가지고 이 그림을 잘 못 그린 건데 얘는 지금 어떻습니까? 그래프가 얘 그래프가 그러니까 여러분 책에서 삼중근을 갖는 경우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쵸? 얘를 말하고 얘를 지금 내가 그려줬어요. 네 번째 그림. 하나, 둘, 셋, 넷. 이 네 번째 그림을 여기다가 그려준 거예요. 근데 쌤이 이렇게 해놓은 거 보니까 쌤 이거 별론 것 같은데요? 잘 안 보이는데요? 좋아. 이렇게 하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그쵸? 여러분 책에서도 표현이 지금 한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아주 그거를 표현해주기 좋은 게 뭐냐면 얘도 한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 그래프의 형태긴 한데 눈으로 확 와닿지가 않잖아. 그치 얘들아? 그래서 얘를 이렇게 그리지 않고 요 그림에서 한 번 더 가볼게. 요 그림들에서 한 번 더 가볼게. 자, 표현을 이렇게 해줬는데 감이 잘 안 와요. 그쵸? 왜? 내가 맨 처음에 기존에 있던 세 가지로 설명을 하려니까 잘 감이 안 온다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그래프 있지? 이 그래프 봐봐. 여기에서 내가 좀 끄집어 올리니까 x절편이 2개가 됐죠. 여기서 한 번만 더 쭉 올려볼게.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돼? x절편이 이제 몇 개밖에 없어? x절편 몇 개밖에 없죠?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를 알파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알파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만 마이너스, 여기만 플러스라는 거겠죠. 그쵸? 그러면 지금 책에서는 한 근하고 두 허근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두 허근. 내가 말했잖아. x절편이 하나 있다는 소리가 방정식에서는 근이 하나라는 소리고 두 허근이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야 허근 너희들 좌표 위에다 표현할 수 있냐 없니? 표현할 수 없죠. 허근은 여기다가 표현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원래 3차식이라면 우리 머릿속에
근을 3개를 가져야 되는데 라는 건데 실제로 존재하는 근, 실수 범위의 근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해가지고 실근 1개와 1개의 근과 두 허근을 갖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했을 때는 여러분이 뭐가 돼요?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알파까지는 감소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 알파를 넘어선 증가를 하는데 증가하는 거 봐봐. 증가하는 게 여기서는 계속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 선생님 이렇게 돼요? 자, 봐봐. 여기에서 증가치가 최대지. 증가치가 여기서 최대야.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제일 가파르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감소해. 증가량이 감소를 한 거야. Y값들만 봐보세요. Y값들 감소하니까 기울어진 게 조금 더 낮겠지. 증가는 하더래. 그러다가 다시 여기서 딱 올라가니까 그래프가 다시 이렇게 쭉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것 말고 이제 얘 봐보세요. 이 그래프. 이 그래프를 한 번 더 뚝 내려볼게. 한 번 더 밑으로 쫙 밀어볼게. 그럼 또 어떻게 돼요? 그래프가 밑으로 또 내린다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여러분. 그럼 얘도 생각하는 게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전부 다 마이너스가 알파보다 작은 곳에서, 근데 알파보다 큰 곳에서는 전부 다 뭐를 갖는다? 플러스를 갖는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 그래프를 그릴 때 감소하다가 알파라는 지점에서 이제 뭐가 된다? 증가를 한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분한식을 그래프로 표현을 해준다면 원래 있는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먹은지를 알 수가 있고, 그 미분한식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 식이 x축보다 위에 있으면 플러스, 즉 실제 함수에서는 증가하는 모양으로 그려주셔야 되고, x축보다 밑에 있는 쪽은 감소하는 형태로 우리가 그림을 그려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을 정확히 그릴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미분한식을 딱 표현을 했을 때 x절편들이 나왔어. 근데 그 x절편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부호가 바뀌는 지점들 있지. 그 지점들은 다 누가 된다? 극값이 된다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기억들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좋아요. 그럼 넘어갈게요. 이제 넘어가셔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말하겠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이 말했어요. 미분해서 0이 나온다고 한다면 무조건적으로 거기서 극값을 갖는다라는 거 아니랬죠? 극값의 후보를 갖는다라고 했잖아요. 이제 그게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느낌을 받으면 되는 건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함수의 극값을 구하고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자, 이렇게 나왔어요. 미분해야겠죠, 여러분? 미분해 줍시다.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3 x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라고 쓸 수 있습니다. 전부 3으로 묶을 수 있죠. 3으로 묶어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라고 되겠죠. 인수분해가 되죠? 3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그래프를 그리게 된다면 x절편을 누구하고 누구를 갖는다는 소리야? 마이너스 1하고 3을 갖는다라는 얘기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 이 도함수의 그래프를 여기다 그려주게 된다면 아래로 볼록이죠. 최고창이 양수니까 오케이. 아래로 볼록.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샥 해줘서 x절편이 마이너스 1하고 3이라고 썼습니다. 그럼 볼게요, 여러분. 마이너스 1 왼쪽 그래프 위에 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과 3 사이는 그래프가 x축보다 밑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3보다 큰 쪽은 그래프가 다 위에 있으니까 플러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 눈으로 딱 오는 게 뭐냐면 여기 마이너스 1 봐볼래? 어때?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 부호가 달라졌어, 같아졌어? 달라졌죠. 그쵸? 달라졌으니까 여기서 극값 갖는다고 증가했다 감소했대요. 증가했다 감소했어. 그렇지요. 여기가 바로 극대값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얘는 그러면 감소했다 증가한 곳이지? 그러니까 극값 되는 거 극소값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실 수 있다 라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극대 극소를 찾는다 라는 건데, 얘를 아직 처음이니까 증가표도 그려가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잘 보세요. 증가표. 자, 증가표는 썼을 때 내가 어떻게 쓰자냐면 x, f'x, fx 순으로 쓰자라고 했습니다. 자, 처음에 쓰실 때는 점점점, 그 다음에
최초로 마이너스 1. 그 다음 누구 등장했죠? 3. 그 뒤로 등장한 숫자 있음 없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땡땡땡 처리를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세미나 이거 한번 해봅시다. f'x가 조사를 하는데 마이너스 1일 때는 얼마예요? x축 위에 있으니까 0이 되겠죠. 0. 3도 얼마예요? 0. 그러면 이렇게 딱 쓰고 나서 뭐냐면 그 값의 후보가 될 수 있는 애들이라고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0보다 작은 곳에 플러스라고 했으니까 오케이 플러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서는 오케이 마이너스. 3보다 큰 곳에서 플러스 하니까 그래프가 증가했다 감소했다 증가하네 라고 해서 여기가 무슨 값 극대값, 여기가 무슨 값 극소값 해가지고 이제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극대값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함수값, 극대값은 그냥 다 뭐를 얘기한 거라고? 원래 함수의 y값이라고 했죠. 원래 함수에다가 이제 그대로 마이너스 1만 여러분들이 슉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1 빼기 3에서 마이너스 4죠? 마이너스 4 더하기 9 하니까 5가 나오고 5 더하기 2는 7. 그래서 여기 7이야. 극대값은 7이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다음 두 번째 3대 1 했을 때 27 빼기 27에서 없어지고 마이너스 27 더하기 25니까 마이너스 25가 바로 무슨 값? 극소값을 갖는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또 이거 하나 기억해 놓으세요. 극대값과 극소값은 항상 극대값이 더 크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기본적으로 알아주셨으면 해요. 자, 다음 2번 보겠습니다. 2번 fx는 마이너스 x세제곱 플러스 6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3. 자, 미분해 볼게요.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9라고 쓸 수 있죠? 자, 마이너스 3으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3으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라고 되니까 인수분해가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이라고 쓸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그래프는 어디로 볼로? 최고차 함계수가 음수니까 위로 볼로. 그 다음에 x절편 몇 개? 2개 갖는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위로 볼록하게 그림을 그려주시고 여기에 1, 여기에 3을 갖는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1보다 작은 곳에서는 그래프가 x축보다 밑에 있으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여기서 플러스, 여기서 뭐? 마이너스. 그럼 저기까지 그릴 필요 없이 바로 계산이 됩니다. 자, 여기서 무슨 값? 그렇죠. 여기서 극소값 갖는 거 알 수 있고요. 여기서 무슨 값? 그렇죠. 여기서 극대값 갖는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어요. 자, 그럼 극대 극소를 구해야 되니까 극대 극소 어떻게 구하면 돼요, 여러분? 여기 자리에 누구를 대입하면? 1 대입하면 나오겠죠. 1 대입하면 얼마 나와? 자, 1,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나오네요. 그쵸? 극소값 마이너스 1. 극대값은 3 대입하면 되겠죠? 3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7 더하기 54니까 27, 27 빼기 27, 0, 3 나오네요. 극대값 3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연습을 해볼 테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책에서는 지금 극대 극소 구하라고 하고 극값을 구하라고 했고 뭐도 그려보라 했습니까? 그래프 그려보라 했죠. 자, 선생님 그래프 그리는 거 잘 보세요. 자, 그래프는요 여러분들이 요거 했던 그래프 있죠? 이 미분 한 번 한 거 그래프 있잖아. 그 밑에다가 바로 연장해서 그려주는데 1에서는 뭐라 했어? 플러스라 했으니까 그래프가? 오케이, 좋아. 그 다음에 마이너스니까 감소. 그 다음에 플러스니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된다고요. 됐죠? 자, 그 다음 봐보자. 근데 여기서 그래프를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좀 얘기를 해줄게. 얘들아, 이 점의 좌표가 그럼 몇 콤마 몇이라는 소리? 아까 우리 극대값 구했잖아. 마이너스 1 콤마 얼마였니? 7이었지. 여기를 마이너스 1 콤마 7. 그 다음에 여기는 3 콤마 몇이라고 정리했죠? 마이너스 3 콤마 마이너스 25라고 했죠. 그러면요 여러분 이거 봅시다. 뭐가 있냐면 모든 몇 차 함수든 간에 여기 있는 상수 있죠? 얘는 무조건 y절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y절편은 x가 얼마일 때? x가 0일 때야. 여기가 x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x가 3이지. 그럼 x가 0은 이 사이에 있는 거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쵸? 그래서 뭐 이쯤에 누가 있다? y축이 있다 라는 거고 이때 y절편이 얼마다고? 2가 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럼 얘도 한번 봐볼게요. 이 그래프 얘도 그려봅시다. 자, 어떻게 됩니까? 1에서는 감소했다가 1에서 3 사이는 증가했다가 다시 3에서는 뭐한다?
감소한다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는 뭐 1, 마이너스 1 여기는 3,3이라고 써주시고 자 얘들아 y절편 얼마? 3이죠. 근데 y절편 x값이 0이라 했으니까 x값이 0은 반드시 이 사이에 있겠네. 이 사이에 여기에 있겠네. 그치? 여기가 1이잖아. 0은 1보다도 왼쪽에 있어야 되니까 여기다가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의 좌표가 얼마다? 0,3이 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표현해 주시면 되는 거고 또 하나 좀 정확하게 한번 해보자. 뭐가 있냐면 여기가 지금 1, 마이너스 1이죠. 여기는 3,3이죠. 그럼 x축은 y값이 다 얼마예요? x축은? y값이 다 0이죠.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고 3이니까 0이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얘는 그래프를 그려주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라도 x축을 그려줄 수 있겠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자 좋습니다. 그럼 다음 장 넘어가셔서 4차 함수 나왔네요. 자 4차 함수 얘들아 증감표는 여러분들이 좀 연습들을 한번 해보시고요. 선생님 증감표 안 그리고 이제 바로바로 그래프 그리는 것과 극값을 구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증감표 여러분들 연습 꼭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16번에 몇 번이니? 1번. 자 fx는 x의 제곱 마이너스 6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0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미분 한번 해보자.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4 x세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12x 그 다음 마이너스 8은 이라고 나오겠죠. 근데 여러분 3차식은 우리가 인수분해 할 때 공식 적용이 안 되면 무슨 제법? 그렇죠. 이거 조립제법 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자 조립제법 이용합시다. 그러면 여기가 4 0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8이라고 나오겠죠. 한번 마이너스 1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8 0이라고 나오죠. 그러면 얘가 인수분해를 했을 때 x 플러스 1 그 다음에 4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8이라고 인수분해 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위에 있는 게 한 번 더 인수분해가 돼요 안 돼요? 2차식이 한 번 더 되겠죠. 봐봐 일단 얘를 4로 묶어줄게. 일단 4로 묶어주게 된다면 식을 자 이렇게 쓰실 수 있다라는 거 감들 오시죠? 그럼 얘가 무슨 분해가 돼요? 인수분해가 돼서 x 플러스 1 자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4x 플러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2라고 쓸 수 있겠죠. 자 3차식입니다. 근데 여기서 x절편이 마이너스 1이죠. 그쵸? 그럼 쌤 하는 거 이제 잘 보세요. 자 그래프 미분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합니다. 자 미분한 그래프를 그리는데 좀 아직 서툴 수가 있으니까 이 얘기 좀 해줄게. 얘들아 1차 함수 자 기울기가 모두 양수일 때만 생각할게요. 1차 함수 어떻게 그립니까? 오른쪽 위를 향하죠. 그쵸? 2차 함수 최고참 계수가 양수일 때 어떻게 돼요? 아래로 볼록이죠. 그쵸? 이게 뭐냐면요 1차에서 2차 갈 때 얘를 이렇게 찍 올리면 돼. 그러니까 너희들 그 국수가락이라고 생각해봐. 국수를 이렇게 쫙 위로 올리면 이렇게 포물선 모양 나오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3차는 어떻게 되냐? 3차는 여기 올렸잖아. 다시 이렇게 딱 한번 내려. 웨이브를 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그 다음에 4차는 그럼 또 어떻게 하면 되겠어? 3차에서 다시 얘를 이렇게 쭉 올리면 되겠지. 그럼 이렇게 나오겠네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럼 5차도 이제 그릴 수 있겠죠 여러분. 여기에서 또 한번 얘를 쫙 내리면 되는 거잖아. 됐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1차, 3차, 5차라는 홀수 차수 함수들하고 2차, 4차, 6차라는 짝수 차수 함수들은 재밌는 게 뭐냐면 최고참 계수가 양수일 때 홀수 차수는 왼쪽 위에서 오른쪽 위로 그래프가 끝이 나요. 근데 짝수 차수 함수들은 왼쪽 위에서 시작해서 오른쪽 위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얘가 최고참 계수가 뭐예요? 4니까 양수죠. 양수면 지금 얘를 따라가겠다고 이 모양처럼 나오겠다고. 그럼 그래프가 이 모양처럼 나와야 되는데 x절편이 누구하고 누가 있죠? 마이너스 2라고 누구? 2가 있습니다. 그쵸? 그럼 선생님 한번 봐. 자 x절편이 마이너스 1하고 2가 나왔어.
내 껌을 끌어 내가 이 제곱 들어가 있는 애잖아. 그치? 제곱 들어가면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원래 그래프 그려주면 우리가 막 뚫고 가가지고 3개가 나와야 되잖아. 근데 제곱이 들어가면은 튕겨져 나간다 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튕겨져 나간다. 뭐냐? 마이너스 1에서 이렇게 뚫고 간 게 아니라 이렇게 된다고 그래프가. 아시겠죠? 제곱이 있는 곳에서는 튕겨져 나가서 그려준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그래프가 아래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도 그래프가 역시 x축보다 밑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클 때는 플러스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얘를 이제 원래의 함수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함수한다 했죠. 함수해. 근데 또 여기서 또 뭐해? 또 감소해. 그 다음 여기서 뭐해요? 증가해. 그리고 봅시다. 마이너스 1에서는 분명 미분한 값이 0이긴 하지만 부호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얘는 극값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극값이 아닌 것처럼 표현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2는 왼쪽 오른쪽 딱 비교해보니까 부호 변화가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얘는 극값을 갖는다. 감소했다 증가했으니까 무슨 값? 극소값이라고 여러분들이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극소값은 이제 원함수에다가 2만 여러분들이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16 빼기 16 해가지고 그 다음 마이너스 24 더하기 10 하니까 마이너스 14. 자, 그래서 2, 마이너스 14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되셨습니까? 자, 다음 넘어갈게요. 그럼 얘가 극소값이 있다. 극대값이 있다 없다? 없다. 오케이.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2번. 자, 2번 3x 4제곱 안에 플러스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제곱 플러스 15라고 나왔어요. 자, 미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미분해 주게 되면 12x 세제곱 플러스 12x제곱 마이너스 24x라고 써주겠죠. 그쵸? 전부 얘를 12x로 콱 하니 묶어주게 된다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라고 되니까 요 안에 있는 게 또 무슨 분해가 돼? 또 인수분해가 돼서 12x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얘는 그러면 x절편이 몇 개가 나와? 진짜? 얘를 0, 얘를 0, 얘를 0으로 만들어준 숫자가 3개 나오잖아. 그치? 그럼 얘는 그래프가 x절편이 3개짜리다. 자, 그럼 그래프 그려주실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이렇게 그릴게요. x절편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래.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1 이렇게 세 군데가 있죠. 자, 선생님이 봅시다. 이거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죠. 양수 3차함수 그리면 뭐 한다 했어?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끝나게 그래프 그려주면 된다 했으니까 오케이, 요렇게 그려주면 되겠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두 개 사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하니까 여러분 여기서 무슨 값? 소값이지. 그렇지. 감소했다 증가하니까 아직 이거 보자마자 잘 안 되는 애들은 마이너스 이렇게 감소하는 거 플러스 증가하는 거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해줘. 내가 괜히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야. 알았지? 자, 여기는 봐요. 0은 플러스 마이너스 하니까 증가했다 감소한 거니까 극 대값이 되겠죠. 얘는 그렇죠. 감소했다 증가하니까 극소값을 갖는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거 그래프로 바로 그려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감소한다 했으니까 감소했다가 오케이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했네 이렇게 그려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내 그래프는 지금 대충 그린 거니까 지금 달라. 근데 여러분 봅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2를 대입해서 여기서는 무슨 값? 소값 얼마를 갖는다라고 여러분들이 진짜 원래의 식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여기는 극대값을 갖고 원래 식에다가 누굴 대입해 주면 됩니까? 0 대입해 준 거. 얘 땡카네. 그냥 15네. 그쵸, 얘는 15. 자, 그 다음에 또 얘는 어떻게 돼요? 1을 대입해주고 개수들끼리만 합치면 되는 거잖아. 10 나오니? 15. 10 나오니? 10이래요. 10 나온답니다. 그래서 여기가 얘는 10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그림 그리는 것들 연습했습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갈까요? 자, 그러면 다음 장 넘어갔는데 말이야. 다음 장 넘어갔는데 쌤하고 이거 얘기해보자. 얘들아, 우리 아까 지금 여기 점 있잖아. 얘 무슨 값이라고 했었지? 여기서 이제 좀 한 번 더 다지고 가자라는 거야. 이거 뭐야? 다음 수에 대한 그렇죠. 극소값이죠. 대규야.
얘를 갖다가 F2는 마이너스 14라고 써도 돼요, 안 돼요? 되죠? 극소값이죠. 2일 때 극소값이죠. 근데 여기 미분한 그래프로 보니까 얘는 F'2가 얼마예요? X축 위에 있으니까. 그렇죠. 극대값, 극소, 너희들한테 어디에서 극대값을 갖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거 두 개를 바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얘도 봐볼까요? 얘 아까 치면 여기가 0,15야 얘들아. 그치? 여러분들 이 점을 보면서 딱 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얘는 극대값이야. x가 얼마일 때? 0일 때. x가 0일 때 극대값 15를 갖죠. 그럼 얘를 표현할 수 있는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 f0은 얼마다? 15다라고 해서 원래인 함수에서 찾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미분한식. f'0에서는 얘가 얼마다? 0이다 라는 거. 두 개씩을 여러분들이 캐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내가 왜 이거를 얘기하냐면, 이게 여기 17번 내용에서부터는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말로 서술을 해줘, 말로. 그것들을 우리가 좀 연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17번. 자, 함수 fx가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라고 나왔는데 x는 1, x는 3에서 극값을 갖고 이쪽 자, 극값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봅시다.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했던 말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요. 다항함수 있죠? 이렇게 몇 차 함수로 나온 애들 있지? 얘들은 무조건 미분 가능하다 했니? 불가능하다 그랬니? 미분?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왜 이 그래프들은 절대 뾰족하게 나온 그래프 없단 말이야. 다 둥글둥글하게 나온다고. 그래서 얘들 미분이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그러면 x는 1에서 x는 3에서 극값을 갖는다 라는 요 말에서 여러분들이 딱하니 알 수 있는 게 뭐냐? f'1은 얼마다? f'1은 얼마다? 0이다. 아까 전에 우리 했었잖아. 그 문제에서 봤을 때. 극값 갖는 애들은 꼭 봐보니까 미분한 거에서 숫자 대입을 해주면 0이 나왔었잖아요. 그쵸? 자, 그럼 f'3도 역시 얼마다? 0이다 라는 두 가지 조건을 이렇게 퉁쳐서 얘기를 한 겁니다. 됐죠? 자, 다음 두 번째로 그중 극소값이 마이너스 6일 때라고 했어요. 극소값이 마이너스 6이래요. 근데 극소값이 x좌표가 얼마인지 정확히 몰라. 그래서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얘를 미분해 주시면 f'x는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라고 쓸 수 있죠. 그럼 몇 차 함수? 2차 함수를 그려줘야 됩니다. 2차 함수를 그려줄 때 그때 극값이 이렇게 두 개가 있대. 그럼 x절편이 두 개 있다는 소리잖아. 아하, 얘가 그러면 얼마? 여기에다가 우리가 몇하고 몇 대입해주면 1하고 3 대입해주면은 뭐가 나오겠어? 0이 나오니까 A, B에 대한 관계식이 두 개가 나오겠지. 그치? 자, 그래서 X에다 1을 대입해볼게요. 1 대입해주면 식이 3 플러스 2A 플러스 B는 0이라고 나오죠. 다음 두 번째로 F'3은 얼마니? 27 플러스 6A 플러스 B는 0이라고 나오죠. 두 개 연립하겠습니다. 두 개 그대로 빼주면 어떻게 나옵니까? 마이너스 24 빼기 4a는 0이라고 나오니까 a 값 얼마? 마이너스 6. 그럼 b의 값 얼마? 이게 마이너스 6이니까 계산해주면은 마이너스 9. 넘기면 플러스 9가 되겠죠. b는 9.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가 6하고 불안소리네. 그럼 계산 다 해버리면 여기를 마이너스 10이라고 써도 됩니까? 그리고 여기는 뭐라고 쓰면 돼요? 자, b는 잠깐만 마이너스 넣어서 9. 그쵸? 그럼 여러분 이거 3으로 묶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라고 식을 완성시킬 수 있으니까 인수분해 되겠죠. 그쵸? 그렇게 된다면 자, 이 그래프를 여기에서 1, 여기에서 3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하니까 극소값이 마이너스 6이라 했으니까 3에서 극소값 갔는데 그래서 얘를 더 정확하게 표현할 때 이제 뭐라고 쓸 수 있다? F3이 얼마다?
6이다 라고 쓰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 식에다가 그대로 이제 A, B 채워 넣어주시고 X 자리에 3을 대입한 게 6이 나왔다 라고 써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잠깐 여기에서 내가 여기에서 있잖아 얘들아. 지금 여기 내가 다 채워 넣었잖아. 다 채워 넣었잖아. 그치? 다 채워 넣었는데 쌤이 이런 거 한번 해볼게. 한번 봐줘. 뭐가 있냐면 일단 요 미분한 식까지는 우리가 써볼게. 자, 미분한 식까지는 한번 써볼게요. 자, 미분한까지 10을 써놓고 나서 이 알고록이란 사실 여러분들 알죠? 최고점 계수가 3양수잖아. 자, 근데요 여러분 극값을 2개 갖는다고 했으니까 얘는 반드시 x절편 2개 갖는다라는 소리를 여러분들이 알겠죠? 그러면 오케이 x절편 2개를 가져 해서 여기를 1, 3이라고 써도 돼요? 안 돼요? 그럼 내가 20을 이렇게 정확히 구하지 않더라도 뭐 하면 됩니까?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가져니까 3에서 무슨 값을 갖는다? 극소값을 갖는다 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F3을 6을 이 과정을 다 하지 않더라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본인이 공부를 했을 때 선생님 저는 이렇게 바로 생각 안 돼요. 그냥 차근차근 다 할래요 하는 친구들은 차근차근 다 하셔도 되고요. 중간중간 이렇게 볼 수 있는 친구들이라면 이렇게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거 해보자. 고등학교 1학년 내용 한번 잠깐 접목시켜볼게.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이 식 있잖아 얘들아. 이 식 있지? 이제 함수로 생각하지 말고 방정식처럼 한번 생각해봐. 그럼 이 식이 있었을 때 방정식의 근이 2라고 3이 나왔다는 소리 아니야. 근거 계수와의 관계. 두 분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b가 두 분의 합 얼마? 이거 두 개 합쳐주면 4라고 써지겠죠. 그래서 a는 얼마? 마이너스 6 이렇게도 구할 수 있고 자 2분의 곱 a분의 c 3분의 b는 얼마? 2분의 곱 2분 곱해주면 얼마? 그래서 b는 얼마? 이렇게도 쓰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아는 것, 그러니까 연계되는 것들 잘 기억해야 돼. 다시 한번 말합니다. 자, 함수에서 x절편이라는 것은 방정식으로 봤을 때는 뭐를 뜻한다? 근을 얘기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다음 2번 거 봅시다. 2번. 자, 2번 문제. 자, x는 c에서 극소값 2를 갖고 잠깐 x는 c에서 무슨 값? 무슨 값? 극소값 얼마? 2. 그럼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바로 쓸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f'c가 얼마다? 0. f'c는 0. fc는 얼마? 그렇죠. fc는 2라는 거예요. 자, 다음 두 번째로 뭐가 나와 있니? x는 얼마에서? 마이너스 4에서 무슨 값 갖는데요? 그때가 얼마? d. 그럼 이것도 우리가 조건 써주면 어떻게 됩니까? f' 마이너스 4는 얼마다? 0. 오케이. 그 다음에 f 마이너스 4는 얼마다? d라고 해서 총 조건식 4개 나왔네요. 그쵸? 얘들아 문자 몇 개 나왔니? A, B, C, D 4개 나왔으니까 이것들 적절히 다 풀면은 답 나오겠죠. 그쵸? 자, 그럼 볼게요. 자, 일단 봅시다. f'x를 조사해 주시게 되면 3x제곱 플러스 2ax니? 2ax 마이너스 24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쵸? 근데 여러분 2차식인데 x는 c, x는 마이너스 4라고 했으니까 x절편 반드시 몇 개 가져? 2개 갖는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프를 그려주시게 되면은 자, 그럼 그것까지 이해를 하셨으면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를 그려주시고 자, C에서 극소값을 갖는다라고 했잖아 얘들아. 극소값은 뭐야? 증가했다 감소한 거야? 감소했다 증가한 거야? 감소했다 증가한 곳을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가 뭐가 된다?
C가 된다라고 써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죠? 그러면 4, 마이너스 4에서 극대값 갖는다 했으니까 당연히 여기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4가 된다 했어요. 근데 아까 집에 선생님이 말했던 거 다시 한번 기억. 함수에서의 x절편은 방정식에서 뭐하고 똑같다? 근하고 똑같다 그랬죠. 근과 계수와의 관계 또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자, 두 군의 합. 마이너스 4 플러스 C는 마이너스 A분의 B죠. 마이너스 A분의 B 해주면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3분의 2A 맞니? 일단 이렇게 쓸 수 있죠? 다음 두 번째 두분의 곱 얼마예요? 마이너스 4C죠. 얘는 A분의 C죠. A분의 C 하면 얼마? 마이너스 8. 오! 나왔다. C는 얼마? 2 찾았네요. 됐죠? 다음 C가 2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시게 되면 마이너스 2는 3분의 마이너스 2A라고 쓰실 수 있겠죠? 플러스로 바꿔주고 2 약분해서 A는 얼마? 3이라고 A하고 C를 찾았습니다. 그쵸? A, C 여러분 찾았어요? 그럼 이제 이 조건들 지금 아직 한 번도 사용 안 했잖아. 얘들 한번 이용해 봐야겠지? 자, 이거 봅시다. A 찾았으니까요. 이 식을 자 3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6x입니까? 마이너스 24 라고 했을 때 C 대입하면 얼마 나온다 했어요? C를 대입하면 0 나온다 그랬죠. 그쵸? 그러면 C를 대입하면은 C가 얼마야? 이미 2라고 구했네. 근데 왜 그랬지? 미안합니다. 저 전혀 이제 필요가 없겠네요. 그쵸? 전혀 필요가 없고 위에 있는 식으로 한번 가보면 위에 있는 식에서 이제 A 자리에다가 누구를? 3을 그쵸? 3을 넣어주시고 이제 뭐를 조사하면 되겠어요? 이 두 녀석을 여러분들이 조사해 주시면 되겠지요. 그쵸? 그래서 이 식에다가 C를 대입합시다. 이 식에다가 C를 대입해줘서 2가 나와야 된대요. C는 근데 우리가 나왔죠. 얼마라고요? 2라고요. 그럼 2를 대입한 게 얼마 나온다? 2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2를 대입해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F는 8 더하기 3, 4, 12 마이너스 48 아니야? 48 플러스 B 얘가 2가 나왔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얘들 여러분들 다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죠? 20 마이너스 28 넘어가면 30이네. B는 30. 자, B가 30 나왔으니까 여기도 채워서 여기 30. 그럼 이제 여기다가 누굴 대입한 거? 마이너스 4를 대입한 게 D가 나온다는 거죠? 마이너스 4를 대입합시다. 마이너스 4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64. 그 다음에 플러스 얼마입니까? 48. 그치? 그 다음에 플러스 얼마입니까? 4 해주면은 96. 그 다음에 플러스 30. 이게 얼마라고? D라고. 그죠? 자, 그럼 이거 계산해 주시면 자, 이렇게 둘이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일단 마이너스 16입니까? 그죠? 이렇게 둘이 계산해주면 80 나오죠? 둘이 계산 110입니까? D가 110 맞니? 숫자가 너무 크다. 근데 맞네요. 좋네요. 자, 계산 실수 없이 무사히 끝이 났습니다. 큰 숫자들이 나오더라도.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극대 극소인 것도 아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요거 문제 풀었을 때 얘들아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엄청 간단하게 우리가 풀어낼 수 있잖아. 그치?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꼭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세요. 그냥 1학년 때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은연중에도 자주 사용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차함수가 극값을 가질 조건이라고 나왔어요. 그렇죠? 자, 여기서부터는 좀 분석하는 느낌으로 한번 가봅시다. 분석하는 느낌으로. 자, 18번에 1번 함차함수 fx는 ax제곱 플러스 6x제곱 플러스 15-3ax 플러스 1이 뭐를 가질 때 라고 얘기를 했죠? 극값을 가질 때. 얘가 극값을 가질 때 지금 실수 a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 이거 봐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3차 함수가 극값을 갖는다라는 얘기를 해줬는데 여러분들 얘 미분해 볼게요. 자, 얘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3ax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15 마이너스 3a 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얘는 어디로 볼록인지 알아 몰라? 어디로 볼록인지 알아 몰라? 몰라요. 그쵸? 왜? a가 지금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잖아. 그냥 단순히 우리한테 아는 힌트는 이거예요. 3차 함수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a는 0이 아니야. 그 정도밖에 몰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따져줘야겠죠, 실제로는. a가 양수일 때 생각해 보겠습니다. a가 양수일 때. 그럼 어디로 볼록하게 그림이 그려져야 됩니까? 아래로 볼록하게. 자, 그러면요, 여러분. 2차 함수는요, x절편을 2개 갖는 게 있고, 1개 갖는 게 있고, 안 갖는 게 있죠. 그러면 x절편이 2개를 갖는다는 소리는 극대 극소가 다 존재하니 안 하니? 극값이 존재하죠. 근데 x절편이 하나면 어때요? 부호 변화가 없으니까 극값 없겠죠. x절편이 없다고 해도 계속 부호는 플러스만 되니까 부호 변화가 없으니까 극값을 안 받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 수 있는 거, 얘는 반드시 x절편 몇 개 가져야 된다? 2개 가져야 된다. x절편 2개를 갖는다는 소리는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된다? 0보다 커야 된다. 이걸 이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근데 얘가 짝수다. 짝수니까 짝수 공식 이용해도 돼요? 안 돼요? 짝수 공식 이용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절반 제곱. 자, 요게 제곱 얼마입니까? 36 마이너스 ac. 자, 얘가 0보다 크다를 풀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36 마이너스 잠깐만. 이거 하기 전에 얘를 다 3으로 나눌 수 있지 않니? 다 3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12 마이너스 15a 마이너스 3a 제곱이 0보다 크다라고 되겠죠.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 주시게 되면, 자,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주고 3으로 다 나눠보겠습니다. 3으로. 자, 그럼 a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5a 마이너스 4라고 나옵니까? 그쵸? 자, 이거는 여러분들 a 제곱 플러스 5a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다 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그림이 어떻게 돼요? b 제곱 마이너스 4ac 하니까 또 그늘 2개를 갖네요. 그쵸? 식 더럽게 나온다. 그치? 자, 식 더럽게 나오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얘가 뭐 실수했니? 네. 어디서 실수했니? 밑에 a제곱 야, 플러스네요. 그쵸? 어쩐지 나도 이렇게 안 풀었는데 흡사하게 나와서 쫄았다. 미안. 여기가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마이너스 마이너스 5a 그 다음? 플러스 오케이. 플러스 4라고 되니까 이거 인수분해 되네. 설마 그래 복잡하게 나왔겠어. 거기가 아닌데. 그쵸? 자, 인수분해 해주시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a 마이너스 오케이. 그 다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다라고 나오니까 a 값은 뭐하고 뭐가 나옵니까, 여기서? a가 자 4보다 크고 누구보다 작다? 1보다 작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애초에 첫 번째 조건이 a가 0보다 크면서 얘도 만족해줘야 되니까 그래프로 한번 싹 표현해봐야겠죠. 그래프로 싹 표현해 봅시다. 그럼 a가 0보다 크다. 자, 그 다음에 a가 4보다 크다. 다음 a가 1보다 작다. 얘를 전부 만족해주는 범위를 찾으셔야겠죠. 그쵸? 그럼 어떻게 나옵니까? 이렇게가 되겠죠. 그래서 a의 값은 누구?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그리고 a는 누구보다 크다? 4보다 크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책에서 있는 답 맞았죠? 1부가 맞았죠?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그 다음에 a가 누구보다 4보다 크다 라는 게 나왔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 아래로 볼록인 거 했으니까 이제 어디로 볼록? 오케이. 자, 위로 볼록인 거 한번 조사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위로 볼록이다라고 했을 때 역시나 여러분 뭐를 하면 됩니까? 지금 위로 볼록이어도 x절편 2개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극값들이 존재할 거 아니니. 그쵸? 그럼 여기서도 판별식이 어떤다? 0보다 커야겠구나. 얘를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a의 범위가 4보다 크고
A가 1보다 작다라는 게 나와요. 완전 똑같이 나옵니다. 완전 똑같이. 그럼 봅시다. 이걸 다 만족해주는 녀석을 찾아야 되니까 첫 번째, A가 이번에 누구보다 작은 거라 했죠? 0보다 작은 거라 했죠. 자, 그리고 A가 4보다 크고 누구보다 작다? 1보다 작다 했으니까 얘들이 겹치는 데가 답이 되겠지. 그래서 겹치는 곳 이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A는 누구보다 작다? 0보다 작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답으로는 A가 0보다 작다. 그 다음에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A는 4보다 크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자, 다음 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분석을 하자는 이유가 뭐냐면 얘들아, 첫 번째 이 A를 결정하는 부분 있잖아. 그냥 아무 맹목적으로 수학하다 이 문제들은 풀다 보면 A 때문에부터 막히기 시작해. 알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극값을 가지려면 어떤 조건이었었지? 막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하자라는 얘기를 좀 해본 거야. 괜찮은 친구들은요, 분석이란 말을 너무 뭐랄까? 쓸데없이 크게 하는 말이지, 분석이란 말이.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 친구들은. 근데 잘 안 되는 친구들은 꼭 이런 분석하는 마음가짐으로 좀 해주셔야 문제 풀 때 편하게 좀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풀면 안 됩니다. 배웠다고 이용하려고 해봐야 돼요. 자,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 이번에는 식이 fx는 x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kx제곱, 마이너스 3kx 플러스 2가 극값을 갖는데 안 갖는데? 극값을 안 갖는다 그랬죠? 그때의 k값의 범위를 구하라 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미분해 볼까요? 미분해주면 어떻게 되죠? 3x제곱 플러스 2kx 마이너스 3k라고 써주겠죠? 어디로 볼러? 얘는 땡큐하다. 그냥 얘는 아래로 볼러둔 걸 알아. 그러면 여러분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만약에 x축이 이렇게 있다면 x절편이 두 개가 되겠지. 그럼 부호변화가 일어나니까 극값이 존재한다고. 근데 x절편이 이렇게 있다. 교점이 하나다. 어때요? 부호변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오케이. 그럼 교점이 하나라서 그러니까 판별식은 얼마? 0 되는 거. 그 다음에 아니 x절편이 그냥 없어. 안 만나.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어때요? 작은 게 되겠죠. 왜? x절편이 없다는 근이 없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만 계산해주면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 있는 거 짝수다. 짝수 공식 이용하셔도 되겠죠. 그러면 절반 제곱 마이너스 a c가 0보다 작다라고 되니까 k 제곱 플러스 9k가 0보다 작다라고 되겠죠? 그럼 k로 묶어주시게 되면 0보다 작다 라고 나와서 k는 누구보다 크고 마이너스 9보다 크고 누구보다 작다 0보다 작다 라고 여러분들이 세우시면 된다는 겁니다. 미안, 등호 안 붙였지? 나도 하다가 깜짝 놀래. 딱 답말하고 나서 방금 등호 넣었었는데 왜 안 넣었지? 자, 되셨습니까? 그렇게 해서 0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걸 했습니다. 그럼 잠깐 쉬었다가 뒤에 있는 내용을 가져가도록 할게요.